네, 반갑습니다. 과학원장 김훈이라고 합니다. 이상구가 좀 놀랐었죠. 이 발표가 됐을 때. 최초에 이게 아니었고, 최초에는 그냥 텍삼 해가지고 1년 쭉 가는 커리큘럼으로 알고 입학했잖아요, 우리는. 근데 중간에 바꾼 거죠. 아마 조금 안 좋은 말로는 여러분 후배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루타가 되어주는 지금 상황인데, 집중이수제를 그 친구들이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일반고에서 집중이수제는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중이수제라고 하는 게 지금 처음 도입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학교도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이수제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좀 많죠. 예를 들어 가지고 북일고 가까운 학교의 집중이수제를 좀 보면은 1학년 2학기 때 물화생을 선택을 해가지고 다 끝내버립니다. 끝. 이렇게 끝내버립니다. 이미 하고 있는 친구들이고요. 북일고 말고도 조금 외대부고 쪽으로 가도 화학원 한 학기, 물리원 한 학기, 생명원 한 학기 이렇게 해가지고 다 끝내버리는 학교들입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은 어차피 애들은 이걸로 대학 갈 거 아니에요. 애들은 수능으로 대학 안 가요. 종합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게 수능 과목이라고 해도 크게 그냥 개의치 않고 쑥쑥 지나가는 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공주 사대부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물화생지 중에서 택 3 택 2 해가지고 여기 1학기 때 끝내든 또 택 2 해가지고 2학기 때 끝내든 이게 우리 학교 모델이랑 지금 제일 비슷합니다. 제일 비슷하죠. 두 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집중이수제를 하고 있고 그럼 일반고도 없냐? 일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은광여고 케이스를 좀 보면 화학을 좀 제외하면 나머지 과목들은 집중이수제를 2학년 1학기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도 근데 공부를 꽤 많이 잘해요. 서울대를 학종으로 한 12명 이렇게 보내는 학교니까 꽤 잘하는 학교들입니다. 자, 우리는 과학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나한테 혼난 친구가 있는데 우리는 집중이수제를 물화생지를 펼쳐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나마 이런 식으로 강제 지정을 했습니다. 은광여고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 공사대보고처럼 물화생 4개 있는데 2개 택해 4개 있는데 2개 택해 이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이 분산이 쫙 되어가지고 등급이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수없으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고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이 친구들은 어차피 교과 전형을 안 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교과 전형을 써야 되거든요. 등급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펼치지 않고 모아서 좀 모아가지고 상위권 친구들은 등급이 좀 나오고 하위권 친구들은 좀 버리자 이런 전략을 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노란색만 집중이수제고요. 투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점을 좀 보시면 여기 3학점, 2학점 되어 있죠. 일주일에 3시간, 2시간 이건 1년짜리로 진행을 하겠다는 뜻이고 집중이수제는 여기에 5학점이라고 되어 있죠. 일주일에 5시간 물리를 해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 다 물리를 하거나 혹은 하루에 2번 들어있거나 이런 식으로 물리생명쌤이랑 엄청나게 친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 학교에 물화생지 4개를 다 선택한 친구가 있냐라고 좀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좀 있다라고 답을 해가지고 우수한 친구들이 많구나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베스트예요. 물화생지 4개를 다 했다 베스트고 뭐 쏘쏘 3과목 했다 쏘쏘고요. 그 세 과목이 화생지다 그러면 하하하 좀 그렇고 2과목이다 그러면 빨리 바꾸세요. 한 사탐을 꼈다 그러면 빨리 바꾸세요. 조금 많이 위험합니다. 빨리 바꾸세요. 3과목은 해야 됩니다. 디폴트로. 어쨌거나 이제 물리생명과학이 우리 1학기 때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제 올해죠. 2025학년도 이제 올해 대학교 1학년 되는 친구들의 입시에서 서울대학교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인데요. 우리 학교에 오려면 적어도 이 일반 선택 과목은 원과목을 얘기합니다.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은 투과목을 얘기하는 거죠. 원과목을 3개, 투과목은 2개 이상을 해주세요. 최소한으로. 근데 여기 보면은 원과목을 2개 했는데 투과목이 3개다. 이거는 특목자사 이야기니까 패스. 적어도 3개, 2개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울대학교만 이렇게 원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명문대로 갈수록 과탐을 조금 많이 선택해주면 안 될까라고 좀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물리학과에 갈 건데 사탐을 하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공대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사탐이 들어있네? 뭐라고 생각할까요? 대학에서는. 우와, 이 친구가 융합적 교양을 위해 사탐을 했구나.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얘 도망갔네? 광탈해버립니다, 그냥. 안 뽑기 때문에 그냥 3과목을 디폴트는 하셔야 됩니다. 됐죠? 네, 그러면 3과목만 하면 되느냐? 이거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고요.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 혹시 아십니까? 서울대 입학처 홈페이지 이름 아십니까? 아로리라고 합니다. 어우, 너무 좋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은데. 아로리에 보시면은 각 학과당
3명의 생기부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점수는 몇 점인지, 정확히 등급은 몇 등급인지, 그리고 세특은 어떻게 썼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의 집중은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선택을 어떻게 했는지. 자, 서울대 공대 건축과에 간 친구입니다. 선택을 어떻게 했습니까? 물화생지 1, 1, 1, 1, 물화생지 2, 2, 2, 2. 우와, 이 친구는 4+4를 했어요. 무슨 학교라는 거죠? 과학중점학교. 과학중점학교. 이 친구도 우와, 4+4를 했어요. 3명 중에 2명을 이런 걸 소개해버리네. 그죠? 다른 거 볼까요? 화생공 4+4를 했어요. 4+4를 했네요. 3명 중에 2명을 4+4를 소개하고 있네요. 농대를 가볼까요? 좀 낮춰가지고. 농대를 가면은 4+4를 했어요. 4+4를 했고요. 이 친구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4+2, 4+1을 했네. 그래서 4개는 했네요. 서울대가 왜 이런 친구들을 공개할까요? 수많은 합격생 중에서 왜 이런 친구들을 공개할까요? 서울대는 이런 친구들을 원해요입니다. 원해요. 평균적으로 이런 친구들을 원해요. 서울대에 입학하는 친구들 100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5명은 특목자사 친구들입니다. 나머지 5명이 일반고생들인데 그 일반고 친구들만 공개를 한 겁니다. 특목자사 공개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욕먹기 때문에 일반고를 공개한 건데도 이렇습니다. 과탐을 할 수 있으면 좀 많이 해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 학교는 선택을 더 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혹은 내가 선생님, 저는 죽었다 깨도 내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고급 과목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상 교감 선생님이 설명했던 좀 많이 미셨던 건데, 고급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이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부담도 좀 덜한데요. 좀 단점이 있다면 광클릭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신청을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학교에서 열어줄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때 하거든요. 1학기 때 신청 받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절대평가 큰 부담 없으니까 한 과목 추가하시는 건 되게 추천드립니다. 집중기술제를 시행한다면 이제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일단은 보통은 작년까지는 일주일에 3시간, 물리 3시간, 물리 이렇게 해가지고 총 1년에 90시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일주일에 5시간 공부를 하게 되면 총 80시간, 10시간 줄어요. 10시간 줄면은 학교 진도가 더 느려져요, 빨라져요? 빨라지겠죠? 더 빨라져요. 그럼 학교 진도가 이렇게 나가도 학교 수업을 알아듣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나가도. 근데 이렇게 나가면 학교 수업을 알아듣는 친구는 더 없어요. 더 없어요. 그나마 이렇게 나가면 3시간 했잖아요. 그 복습을 할 때 조금 여유있게 복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놓쳐버리면 끝납니다. 우두두두두두 진도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상위권 친구들이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잡을 수 있지만, 중상위권에 살짝 애매한 친구들이 한 템포 놓쳐버린다. 일주일 여행 갔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주말 한번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줄을 이렇게 딱 잡고 한 학기를 지내야 되는, 1년이죠. 1년을 지내야 되는 거죠. 좀 빡셌다. 왜 이 집중기술제를 이제 공부를 좀 하는 학교들에서만 시행을 했는가? 따라가는 그 친구들도 따라가기 힘들어해요. 은광여고도 이제 저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지만 표준 편차가 19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렇게 집중기술제를 해버리면. 어쨌든 이 시험 범위 자체가 변별력이 돼요. 2배 넓어지잖아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공부 2배 더 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애들 입장에서는 물리 2배, 생명 2배, 그럼 몇 배가 돼요? 4배 되는 거예요. 애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주일에 공부 몇 시간 해요? 통합과학. 4배 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수학 줄일 거예요? 영어 줄일 거예요? 이게 시간이 안 나오는 거지. 노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자는 시간이라. 쇼츠 보는 시간 줄여야 돼, 이제. 그런 거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좀 빡빡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시험당 범위가 2배가 증가되고요. 이제 방대한 내용 자체, 내용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애들 이제 수학 문제 풀 때 우리 이제 센까지 풀어봤어. 센 B는 다 풀 줄 알아. 이렇게 하는 친구도 센 B를 그냥 풀면 잘 풀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쯤 되는 문제를 모르겠는데 위에 있는 문제랑 그 위에 있는 문제가 힌트가 되거든요.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럼 잘 풀어요. 근데 이거를 무작위로 섞었어요. 센 B를. 못 풀어요. 시험 문제가 그런 거예요. 문제지를 풀 때는 잘 풀죠. 왜냐하면 내가 어디를 풀고 있는지 알아요. 그러게 앞뒤 문제가 힌트가 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섞어놓으면 잘 못 풀어요. 시험 범위 자체가 넓어진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 머리에 지도가 다 그려져 있는 친구만이 유리하다. 이상고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수능을 대비를 해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고2는 수능 과목이고 모든 문제는 수능 기출로
제출이 되게 됩니다. 수능 기출, 모평 기출, 학평 기출, 그리고 수능 특강 좀 많이, 수능 완성을 많이 쓰진 않는데 수능 특강을 많이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재작년은 수능 특강을 많이 썼는데 작년은 좀 많이 안 쓰고 이게 왔다 갔다 좀 하는데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아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EBS 시리즈와 수능 시리즈 이게 이제 출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수능형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100%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봐야지. 그죠? 교과로 갈 건데요. 최저 있잖아요. 학종은 최저가 많이 있진 않아요. 조금 낮아요. 좀 낮은데 교과 같은 경우에 최저가 좀 빡세기 때문에 최저를 맞추려면 어쨌든 수능을 잘 봐야 됩니다. 교과에서 광탈 떨어지는 친구 중에 70%가 등급이 안 된 게 아니라 수능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떨어지는 친구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어쨌든 너무 넓어요. 시험 5시간이거든요. 일주일에. 학교에서 5시간. 거의 2배로 빨리 나가는데 우리도 그럼 5시간 수업할까? 그거 안 되거든요. 애들 시간이 안 나와. 주말에 5시간 수업할 수 있겠어요? 두 과목 10시간인데? 그거 안 돼요. 우리도 안 되고 애들도 안 돼.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 공부량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줄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수능을 전부 다 공부할, 수능 특강 전부 다 할 거예요. 이렇게. 수특 다 할 거예요. 한 권 다 할 거예요. 못해요. 못하고요. 이거 자릿수 다 풀 거예요. 못해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자, 그래서 기출 중심으로. 이 기출은 학교 기출 중심으로 학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부교재가 나와요. 작년 부교재는 수특 2점짜리를 그냥 복사해가지고 나누어 준 것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부교재가 나오면 그 부교재 중심, 기출 중심으로 출제 패턴을 분석을 하고 문제풀이 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학원을 안 다닌다고 하더라도 2년치, 3년치 기출 분석을 하고 내 스스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몇 년도, 몇 월 모의고사, 몇 번에서 이게 나왔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고 내가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뭐 어떻게 해요, 그걸 학생들이.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럼 우리가 해줘야지. 학원에 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아이들한테 물리학 언어 공부해. 10,000시간 줄게. 그럼 다 해요. 그죠? 혼자 글자 한 꼼꼼히 읽으면서 오래 걸리더라도 다 하겠죠. 문제는 시간 싸움이에요. 그걸 줄여주는 게 학원의 역할이에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학원에서 준비를 해줄 거예요. 우리가 분석을 다 해가지고 실제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 실제 시험과 사실상 유사한 난이도가 아니라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사실 똑같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장담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 물리 생명과 학교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본, 처음 보는 문제가 절대 나오지 않게 할게요. 이건 자신 있습니다. 무조건 한 번 이상 풀어본 문제가 학교 시험에 나올 겁니다. 아니면 다 환불해 드릴게요. 뭐 했나? 정말 자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건데, 집중이 수제를 할 때는 한 학기씩 이 2학기를 하게 되면 이론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론 내용이 짧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머리에 넣고 문풀로 승부를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이론 정리가 되게 중요해져요. 단수 단기가 불가능하죠. 2배인데 이거 되게 힘들어져요.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만 이미 이론 정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특히 생명과학에서는 완전히 죽을 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한 5회독을 하도록 되어 있죠. 수업 시간에 한번 써요. 자기 노트에 한번 쓰고요. 집에 가서 한번 더 쓰죠. 더 쓰고요. 문제 풀죠. 숙제 한번 하고요. 중간 테스트 돌아온 주에 한번 보고요. 사회독이죠 벌써. 근데 여기에서 탈락을 했다. 그러면은 뭘 와야 돼요? 디딤돌 와야 되죠. 5회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 문제풀이보다는 이론 정리를 훨씬 더 잘해야 한다. 어느 수준으로? 이런 수준으로. 어서 오세요. 이 정도 수준으로는 해야 하지 않을까? 누울 거예요? 그러게요. 남자아이 건 아니에요. 네, 여자아이 건데 빽빽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이 하나하나 적을 때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이게 생명과학 선생님 교재입니다. 여기 수다는 본인 마스코트예요. 이런 거 손으로 하나하나 다 그려봐야 돼요. 수작업. 왜냐하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글 쓴 사람이 정리한 거고 내 머릿속에 정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손으로 정리를 다 해봐야 돼. 3번은 해봐야 돼. 3번은 해봐야 돼요. 이거는 물리.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예시 하나하나를 다 정리해야 돼요. 이런 게 그대로 시험에 나온다. 그럼 풀 수 있는데 이걸 응용해서 나오잖아요. 다른 그림은 애들 입장에서 처음 보는 문제예요. 이거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들은 무조건 배우고 들어가야 돼요. 어른들은 안 들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안 들을 것 같아?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어쨌든 물리원 생명과학원은 수능 문제입니다. 출처가 명확하죠. 고2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버퍼링이 좀 예상이 됩니다. 이걸 너무 좀 선명하게 넣었더니 작년 시험지예요. 작년 2학년 1학기 시험지인데
자, 머리 앞. 왜 울산에 물리 빨리 바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건 자이스토리 130페이지에 있는 1번 문제입니다. 자, 변태 같죠? 이런 식으로 출처를 전부 다 찾습니다. 모든 과목을. 그래야 분석이 돼요. 그래야 분석이. 학교 선생님도 문제를 출제를 할까요? 이 그림 언제 그리고 앉아 있어요? 이 그림을 본인이 그린 걸까요? 이거를? 아니에요. 어디서 따온 거예요. 따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가져와서 변형을 했을 뿐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요. 문제를 똑같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2 9월에 있던 학평 19번 문제. 그리고 또 지금부터 버퍼링이 좀 걸려요. 느려요. 이 파란색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예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몇 월에 있는 몇 번 문제를 변형했다라는 걸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몰랐지, 우리 이런 거 하는 거. 통합과학 때 적중률 100%였어요. 그치. 다 풀어봤던 문제였죠. 산 증인들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6번이랑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고3 문제가 나와요. 이 좀 아이러니한 건데, 생명과학과 물리학원은 고2가 배우는 과목이에요, 학교에서는. 근데 이게 수능 과목이다 보니까 고3 문제들이 훨씬 많네? 고3 모의고사들이 나와요, 이렇게. 수특도 고3이 푸는 거잖아요. 고3이 푸는 거거든요. 고3의 논리와 추론 능력까지 요구를 좀 해요. 그나마 물리는 좀 덜한 거예요. 과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고3 문제를 도배를 하진 못해요. 이 중에서 뭔가 좀 눈에 띄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좀 이상한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요? 짜잔! 2018년도 몇 년 전이에요, 이게? 이걸 우리 어떻게 공부해요? 2018년도 모의고사까지 풀어 내려갈 거예요? 여기 있는 2014년 이거 할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최소한 학교가 좀 양심이 있으면 최근 3년 모의고사를 내야지.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넘어갑시다. 이런 것들 실력으로 풀라 얘기예요. 실력으로 풀라. 봅시다. 이거는 과연 얼마나 몇 문제가 초록색일까? 뜨십시오. 컴퓨터가 느린 걸 이해해 주시고. 자, 이렇게 완전 199페이지 8번이랑 완전 199페이지 15번. 이런 것들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문제죠. 시중교재. 그리고 나머지 4개. 이 정도는 이제 학평. 고등학교 2학년 학평 문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빨간색이겠죠, 이제. 이런 것들 진짜 어려워합니다, 친구들. 이런 것들은. 빨간 고3 4월 학평이고요. 이거는 수능 특강 문제고요. 이것도 고3 6월 모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고3 공부를 사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은 빨간색이 벌써 몇 문제죠? 5문제 넘어가잖아요. 1등급 변별은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또 이상한 거 보이죠? 별표가 나올 게 보이죠? 2017년, 2019년, 2017년, 2015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언제다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할 수 있게. 우리는 2010년도부터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술형도 있어요. 엄마야. 서술형도 있는데 완자 210페이지 18번이랑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서술형 엄청 어렵게 내진 않아요.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물리원 제 느낌은 그래요. 물리원 과목이 어렵고 기피하는 친구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시험을 좀 쉽게 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 고3 수준의 문제가 전체 25%고요. 나머지 여기에서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만 날라가도 75점이에요. 이거 날라가도. 그러니까 고3 것까지 반드시 손을 대야 되는데 몇 년도 것까지 손대야 된다. 기약이 없잖아요. 2014까지 우리가 찾아서 할 수는 없다. 그건 힘들다. 시중에 있는 수능 인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능 강의이기 때문에 최신 3년 트렌드만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떤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분석을 하죠. 왼쪽은 우리 친구들이 풀었던 문제고 오른쪽은 이제 출처가 되겠습니다. 이거 거의 100% 일치를 하죠. 전부 다 맞췄어요. 공개를 합니다. 비교해 보셔도 돼요. 틀리면 저희가 다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한국 문제 2번입니다. 2번이고요. 이게 주간 테스트에 있던 문제고요. 그리고 이거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따와가지고 문제를 만드세요. 이 수능 특강 그대로 따온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잘라내기, 이렇게 붙여가지고 타이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상고 문제 5번이고요. 이거는 직전 대비 있는 문제 5번. 직전 대비 이거 풀었으면 저건 풀겠죠? 여기 있는 건 고등학교 2학년 9월 합평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있는 문제를 따가지고 문제를 만드세요.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려웠던 문제죠? 이거는 고3 합평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거의 똑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풀어보고 들어갔죠. 시험장에. 해석을 하는 방법들이 전부 똑같죠. 자, 이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유전 파트입니다. 네. 자, 버퍼링이 좀 심해요. 지금 클릭을 할 건데
안 나올 거 버퍼링이 심해요.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뭔가 뜨기 때문이거든요. 5초만 기다려볼까요? 노트북이 15년 돼서 제 할아버지예요. 짜짜, 전부 고3 겁니다. 3월 학평 17번. 와, 17번, 19번이면요. 19번이면 무슨 문제예요? 킬러 문제예요. 19번이 4번에 튀어나오니까 애들은 4번 풀다가 가는 거예요. 멘탈이 바사삭. 여기서도 좀 이상한 거 보이나요? 저기 앞에 2018년도 거 3월 학평 17번. 와, 2018년도까지 거슬러 내려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거 좀 힘들어요.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넘어갈 수 있나? 넘어갈 수 있네. 다음엔 시험지를 좀 안 예쁘게 따야겠다. 너무 예쁘게 따려고 해상도를 높였더니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과연 초록색이 몇 개가 나올까요? 파란색이 몇 개가 나오고, 응? 이게 좀 많이 기다려야 돼요. 짠, 났다. 다 빨간색이네. 그죠? 수특에 있는 거, 모평에 있는 거, 학평에 있는 거 골고루 해가지고 전부 다. 수능 완성도 가끔 나오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진 않는데 가끔 나와요. 근데 다 빨간색이에요. 우와. 근데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더 어려운 문제를 전진 배치했죠. 이 첫 페이지가 더 어려운 문제였어요. 전진 배치했으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렵다고 느꼈겠네요. 문제 배치만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자, 별표가 나와야 되겠죠? 저기 한 개 나와야 되겠죠? 별표 나와라.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얼마나 빨간색일까? 예상 가시죠? 얼마나 빨간색이겠어요? 안 보여요? 전부 다겠지, 이제. 선생님 작정하고 낸 거예요, 이거는. 짜잔, 전부 다 빨간색. 서술형까지 다 빨간색이에요. 다 빨간색. 전부 고3 문제다. 전부 고3 문제. 자, 그러니 이제 이 시험지를 완자 이런 걸로 대비를 하게 되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하나도. 모의고사 문제, 수특, 수학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혼자 해요? 나도 못할 것 같은데? 집중기술제가 아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간이 2배로 있잖아요. 집중기술제니까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딴 것도 해야 되잖아요. 수학 안 할 거예요. 수학도 해야 되는데. 자, 별표, 여기 별표 한 개 있죠? 이제 끝. 버퍼링 끝입니다. 100% 고3. 아, 심플하다. 시험 범위 줄여주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표정 펴요. 표정 펴. 스마일. 어차피 해야 돼. 자퇴하지 않을 거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 오른쪽이 출처고 왼쪽이 우리 교재 혹은 모의고사 등등등 우리 뉴파인 컨텐츠인데 100%의 적중률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뻔하거든요. 어디에서 뭘 해야 될지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게 이상고 8번 문제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19번 문제입니다. 거의 똑같지 않나요? 하나, 둘, 하나, 둘, 자식 한 명. 하나, 둘, 자식 한 명.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가계도라고 하는 건데 똑같은 걸 푸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3월 학평 17번 문제입니다. 하나, 둘, 자식 한 명. 이런 식으로 거의 똑같은 문제를 복붙해가지고 이제 만드시는 거죠. 이것도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는 이제 우리 유파인 교재, 이거는 이상고 문제, 여기 있는 건 6월 모평 문제입니다. 이런 류의 문제를 그냥 갖다 붙여 쓰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왼쪽 이상고 문제, 유파인 교재 문제 뭐가 다르죠? 거의 똑같아요. 플러스 돼 있는 것도 심지어 똑같네요. 거의 똑같아요.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였네요. 수특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따가지고 쓰신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논술형 문제고 유파인 교재에 있는 문제고 똑같은 그림이죠. 또 9월 모평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따가지고 문제를 만드신 겁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러니 결국은 시중 문제집 한 바퀴 돌려야 되죠. 이거 초록색도 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변별력은 이걸로 승부를 내야 되는 거죠. 고3, 학평, 모평, 수능, 수특 이런 걸로 승부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대비 좀 암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문제들이 시험에 나온다 이런 것들은 좀 아시겠죠. 통합과학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통합과학은 수능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학교마다의 차이가 좀 심한데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별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학교별 차이가 생겨버렸다. 집중기술제로. 물리를 담당한 선생님이십니다. 이 선생님도 키가 180이 넘으십니다. 여자애들이 물리를 별로 안 좋아하죠.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업이 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물리쌤인데 칠판 필기는 엉망인데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해요. 필기가 예뻐야 돼요.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수업. 필기가 되게 예뻐야 돼요. 물리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선호하는 수업은 필기가 이뻐야 돼.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야 이해를 하지. 필기가 엄청나게 이쁜 물리 선생님. 흔치 않아요. 진짜 흔치 않아요. 인강에서도 필기 이쁜 물리쌤이 흔치 않아요. 진짜로 흔치 않거든요. 필기 정말 이쁘십니다. 자, 물리쌤은 도윤리쌤이 하실 거고요. 잘생겼다. 물론 저보다는 못생겼지만 그래도 나름 잘생겼습니다. 생명과학이 유전이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생명과학의 유전이 제일 어려운데 선생님이 석사를 유전으로 했어요. 이게 유전 전문가, 유전 마스터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교재를 구성을 하냐면 예를 들어 작년 기출문제를 한 문제를 넣고요. 거기에 대한 유사 문제를 집어넣어요. 트레이닝 1. 또 넣어요. 한 번 더 풀어. 그리고 또 넣어요. 한 번 더 풀어. 이 정도. 이 비슷한 문제를 3번쯤 풀어줘야 내게 돼요. 내게. 한 번 풀어가지고는 안 돼요. 물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어려웠던 문제, 유사 문제를 한 번 풀고, 2번 풀고, 그리고 변형을 조금 심한 거 3개까지 풀어내야 내게 되는 거예요. 변형들을 조금씩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교재를 구성을 했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시간은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시간대에 수학이 있는 학원이 있나 봐요. 수학 학원이 있는 학원이 있어서 겹치는 친구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렇게 토요일에 연달아 놓으면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고2인데 주말에 예를 들어 이 시간을 뺐다 그러면 이 시간 놀 거예요? 어차피 뭐라도 공부는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넣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친구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니까 선생님 3시간 반이라서 7시간 동안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 얘기는 안 나오고요. 그럼 선생님 밥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나오나요? 이 얘기만 딱 나옵니다. 네. 어쨌든 총량은 일정합니다. 어쨌든 총량은 일정하니까 그냥 한 번 왔을 때 2개를 다 하고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루에 이렇게 전진 배치를 좀 해봤습니다. 자, 총 4개의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할 건데 이것만 좀 서점에 사주세요. 이것만. 하이탑 물리원 생명과학원, 그리고 수능 특강 2025 아니에요. 2026이에요. 6. 내년 수능 보는 거니까 2026 수능 특강 물리원 생명과학원 좀 구매해 주시고 학원에 가지고 올 필요는 없고 집에 두시고 숙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수능 마스터북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교재죠. 여기에는 2010년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상구의 기출에 나올 만한 것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준비를 한 교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시험 한 한 달 전쯤에 이제 부교재가 나오면 부교재, 기출 변형 문제집 이렇게 따로 나갈 거고요. 마지막 2주 정도에는 기출 변형 모의고사 이렇게 해가지고 실전 감각 익혀서 시험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반으로도 사실 모자랄 수도 있어요.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정 모자라다 그러면 이제 문풀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선생님이 혼자서 원맨쇼로 찍고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시간 내가지고 오세요라고 하기에는 전원 다 오지는 못할 것 같아서 이거랑, 그리고 중간고사는 이벤트도 없어. 빨간 날이 평일 없어요. 그거라도 있으면은 이제 빨간 날에 불러가 학교 안 가니까 불러가지고 뭐라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뭐 혹여나 그런 빨간 이벤트가 생긴다. 평일 학교 안 간 날에 생겨버렸다. 그러면은 우선순위로 불러가지고 뭔가를 해드릴 거예요. 물론 무료로 해드릴 거예요. 기말고사는 빨간 날이 좀 있어요. 그리고 빨간 날에 최대한 불러가지고 다 메꿔 드릴 거예요. 선배들의 리뷰. 네, 이거는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는 것도 있을 건데 재원생 친구들은 총 리뷰를 볼 수 있게. 어쨌든 이제 과학에 자신감이 생겼다 보다 어떤 내용이 제일 많냐면 과학 한 과목을 잘 이렇게 다져 놓으니까 이 공부 방법 그대로 다른 과목에 적용을 해가지고 전체가 다 올랐어요. 이런 친구들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이론을 손으로 적게 만들잖아요. 과학만 그렇게 시키죠. 그죠? 그거 다 해봐야 돼요. 다른 과목도. 자기 손으로 적어봐야 돼. 안 적어봐도 되는 친구 있지. 머리가 너무 똑똑한 친구들은 안 적어봐도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 적어봐야 돼요. 풀 버전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Q&A 시간이에요. 딱 5개 질문만 받겠습니다. 첫 질문이 제일 어렵죠? 경력까지는 좀 집중이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똑같이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네, 조금 더 쉬워질 건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 쉬워지는 거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사실 똑같아요. 범위가 2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너무 이질적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그 고민은 분명히 좀 하실 거고, 첫 중간고사 때에는 어려울 거예요. 조절을 잘 못하실 것 같거든요. 특히 물리는 역학이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첫 중간고사 많이 어려울 거예요. 생명과학은 포인트가 뭐냐면 생명과학은 유전이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유전이 중간고사에 들어가냐 안 가냐를 빨리 포착을 좀 해야 돼요. 그건 모니터링을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전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들어가는 게 좋아요? 들어가는 게 좋아요. 무조건 어려운 게 우리한테 좋아요. 대비를 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려운 게 좋아요. 그래야 안 하는 친구들이 미안하지만 그죠? 상대평가니까.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수행평가 범위도 2배인 것도 인지해야 돼요. 수행평가도 범위가 2배죠. 수행평가 하나만 보긴 할 건데 어디에서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도 공지가 뜨고 우리한테 제보를 하게 되면 다 자료 만들어 가지고 바로 PDF로 쏘거든요. 공지를
늦게 주면 안 되겠죠. 전날 만들어준 케이스도 있어요, 가끔은. 선생님, 남자애들 좀 어리버리하잖아요. 네. 그런 애들 저기 그 아이들까지 네, 디딤돌로 다 부르죠. 네. 안 부르면은 강제로 부르기도 해요. 네. 근데 선생님 생명과학이 아까 다 음. 필요문화로 나왔잖아요. 유전 파트는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그게 유전 네, 다 유전 파트였어요. 2학년 1학기. 선생님 생명과학을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학교에서요? 그 학교 선생님 마음입니다. 근데 네. 아까 물리하고 좀 다르게 생명과학만 그렇게 맞아요. 이게 우리는 공립학교고 선생님은 돌고 내년 우리 선생님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 학교에서 올 수도 있고 원래 있던 학교에서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스타일. 예,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동탄구 작년 물리 선생님. 동탄구의 작년 물리가 세마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종종 발생을 해요.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돌고 돈다. 그래서 어디까지 조사를 하냐면 선생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러면 물어보라고 해요. 전에 어디 계셨어요? 그럼 그 기출 문제를 가져와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걸 다 합니다. 네, 좀 변태 같죠. 그 선생님 등급가를 위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렵게만 네, 그래서 기말고사가 겁나 쉬웠어요. 네. 기말고사 생태 파트인데 그거 좀 쉽거든요. 그게 겁나 쉬웠어요. 어쨌든 맞춰야 돼요, 평균을. 또 동탄고 얘기인데 한 번은 화학 선생님이 이제 2학년 중간고사를 너무 쉽게 내가지고 만점이 한 번에 6명씩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고사가 엄청 어려웠어요. 어쨌든 맞춥니다. 70 근처를 맞춥니다. 남자애들이 생명에 좀 약할 겁니다. 네.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여자아이들은 확실히 물리에 좀 약할 겁니다. 그쵸. 정리를 잘해야 돼요. 네. 2학기 때는 지구과학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서 지구과학은 고민 중인데, 네, 고민 중인데, 사실 지구과학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선택을 하는 과목은 사실 아니어서 전체 인원수는 많지만 공부를 하는 인원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이지만 어떻게 좀 파트로라도 모셔올 수 있도록 고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방으로 갈수록 선생님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올해도 한 번 충원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포기했습니다. 면접은 많이 봤는데 대충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눈높이 높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가자.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뽑힌 선생님들은 전부 다 제 눈높이의 기준을 통과한 선생님들이고 강의력 하나는 자부합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을 거예요. 진짜로. 빨리 끄덕끄덕 하세요. 그죠? 네. 한 개 남았습니다. 시간의 토요일밖에 안 되는 건가요? 네,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맥락인데 한 번 더 구해졌다면 시간표가 유동성이 좀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안 구해지는 바람에 경직되어 있습니다. 딱 맞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현재 토요일 이 시간이 최선입니다. 혹시 시험 볼 때요. 시간이 안 맞아도 못 오는 학생들 여기서 방학 때 특강 듣고 그러면 혹시 자료만 어떻게 따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료만 받아가시어도 사실 수강료와 똑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럴 거면 차라리 영상도 같이 받아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저 카메라로 영상을 찍게 되면 영상 찍는 거 본 적 있죠? 어때요? 좋아요. 겁나 좋아요. 인간 뺨칩니다, 진짜로. 자료는 좋으나 아이가 하지 않는다는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죠. 학원을 보내는 가장 큰 이유인데 견인을 해주는 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건 좀 아쉬움이 남죠. 영상 수업 현관이랑 가격 동일한가요? 그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와서 수업 듣는 친구들의 불만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의외로 입시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오네요. 왜냐하면 우리 민감하거든요. 우리 다음 기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입시를 하게 되는 거고 우리 친구들의 입시가 언제 발표가 돼요? 확정? 올해 4월 아마 끝까지 미루다가 4월 31일에 모든 학교가 동시에 우두두두두두 확정 발표를 할 건데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역시 정시에서 어느 학교가 더 내신을 추가할 거냐 혹은 내신 비율을 얼마큼 더 늘릴 거냐가 이제 우리 친구들의 관건 포인트입니다. 우리 새로운 학교, 새로운 우리 친구들,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지금 서울대는 정시에서 1차에서 2배수를 뽑아요. 예를 들어 화생공이 30명 모집을 한다 그러면 일단 60명 뽑거든요. 점수를 잘라가지고 뽑기 때문에 동점자는 사실 거의 안 생기죠. 거의 안 생겨요. 그리고 2단계에서는 수능 80점, 생기부 20점 이렇게 해가지고 생기부 점수 20점을 도입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게 현재 생기부 20점은 B, C 등급 세 가지로밖에 안 나누기 때문에 대부분 B등급을 받아요. 그래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수를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에서 1차에서 3배수를 뽑아요. 90명 뽑는 거예요. 90명.
근데 그 3배수를 점수 합산 컷이 아니라 등급 합산 컷으로. 근데 서울대에 지원하는 친구가 1등급이 아닌 친구가 있을까? 그렇죠. 동점자가 어마무시하게 생기는데 다 합격 처리예요. 1단계에서.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그리고 2단계에서는 수능 60점에 생기부 40점. 사실상 거의 1대1로 내신 점수를 가져가는데 이 생기부 40점이 이제 7단계로 나뉘어져가지고 본격적으로 변별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서울대의 그동안의 빌드업이 요것 때문이었어요. 요것 때문에. 새로운 교육과정. 서울대가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언제 했는지 아세요? 계엄할 때. 같이 발표해가지고 묻혔어요.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학교는 분명히 고대가 따라갈 겁니다. 연대가 조금 더 뒤늦게 따라갈지 몰라도 어쨌든 거스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재수가 안 된다. 생기부 망가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네. 어쨌든 패자부활전이 좀 힘들죠. 그래서 잘 챙겨놔야 됩니다. 이런 거 궁금할 줄 알았는데. 네. 교과 전형에 대한 견해. 교과 전형은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당 2명만 지원받고 있고, 뭐 많게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20명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도 20당 안에 들어가야 내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무제한인 데도 있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건대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인데 사실 말이 무제한이지 얼마나 촘촘히 쌓여 있겠습니까? 교과 같은 경우에는 정규 한 15등 언더가 아니면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제 보수적으로 15등 잡는데 보통 전문가들은 10등 언더 아니면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종합으로 가라. 종합으로 갈 거면은 제 생기부 퀄리티에 신경 좀 많이 써야죠. 서울대는 교과가 없다고 들었어요. 네, 서울대는 교과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추천 전형이 따로 있는데, 네, 우리 학교에서 카드 2장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수능 60에 정시로 간다고 하더라도 수능 60에 40점 생기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천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많이 치열합니다. 네,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그 추천은 어느 학교든 다 2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무슨 말이냐면 자사고도 2장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후배들부터는 일반 고만 쓸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모든 학교가 쓸 수 있고 과거 영재고를 제외하면 다 2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사고도 2장을 넣는다. 경쟁을 같이 해야 돼요. 생각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냥. 집중인쇄제의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학교들이 보통 한다 그랬죠. 여러분의 생기부가 대학에 전송이 되면 일단 긍정적으로 바라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등급이 좋다는 전제하에. 네,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고급 과정까지 한 개를 추가해 준다 그러면 사실상 좀 준 특목자의 느낌의 그런 생기부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생기부도 저희가 겨울에 이벤트를 좀 했었죠. 보내준 친구들은 전부 다 첨삭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곤 했었습니다. 참여를 안 한 친구들 이번 겨울방학 때 할 때는 꼭 참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생기부 퀄리티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써 있는 말들이 몇 줄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몇 줄이 통상적인 형식적인 말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 나왔는데. 끝났습니다. 아니 1학년 때 생기부가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택을 했어요? 선생님이 지금쯤 되면 학교에 찾아가서 보여주세요 그러면 모니터를 보여줍니다. 아이가 안 보여주면 그거는 학교에서 좀 뭐 숨기려고 하나 보여주거든요. 네. 그거를 학교에서 보는데 갖고 나올 수가 있어. 내용 사진으로 찍을 수가 있어. 찍게 해준 선생님도 있고 아니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나와요. 수정을 많이 했어요 친구들이. 아이가 그걸 기억해가지고 와서 뉴파인에서 얘기를 하고 선생님께서 저한테 보내면 이제 제가 그걸 가지고 첨삭 보고서를 만들죠. 선생님별로 많이 다른데 뭐 수정할 거 있으면 써서 가지고 와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반영을 해주세요 학교에서. 그런 선생님도 있고 아닌 선생님도 있습니다. 안 된다는 시간. 네, 원칙적으로는 선생님 제랑 100%예요. 저는 아이가 또 상의는 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이 내용은 넣고 이 내용은 빼자. 그렇죠. 그런 내용을 우리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좋죠. 2학년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수정 기간 2월 28일까지니까. 네. 어쨌든 적극적으로 좀 저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귀찮은데 올해 몇 개 했냐? 한 60개 했거든요, 60개? 손으로 일일이 다 했어요. 다 읽어보고. 더 이상의 질문 없으신가요? 이 이후에는 제가 그 어머니 한 분 한 분께 전부 다 재원생 어머니들은 이미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신청서를. 그게 아닌 어머니들께는 개인적으로 전부 다 카톡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상담을 저랑 같이 이루어 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을 원하시면은 카톡상에서 전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화를 좀 드릴게요. 전화를 먼저 걸어주시면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무조건 뭔가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1등급 4%인데 1등급은 뭐랄까 1등급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수는 있는데 2등급까지는 됩니다.
일반고에서 3등급 밑으면 공부 안 한 거고요. 나름 열심히 했다는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나름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나름 열심히 했다 말고 진짜로 했을 때에는 2등급까지는 보통 들어와요. 들어오기 때문에 몇 퍼센트죠? 11%죠? 그러면은 몇 명이지? 물리 같은 경우에는 100몇 명이니까 그죠? 한 10몇 명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어요. 진짜 안 했어. 그럼 4등급 나오고요. 4등급 언더 나오고 그때부터는 점수가 처참해집니다. 40몇 점, 30몇 점 처참해지거든요. 절대평가 기준으로 A, B, C, D 했을 때 D와 E 두 개를 합하면은 60%가 나옵니다. 우리 학교는. 전교생 중에 60%는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친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다 그러면 무조건 3 이상은 뜨게 되어 있어요. 한다 그러면은 좀 열심히 한다 2 이상 뜨게 되어 있고 아시겠죠? 4가 뜨면 진짜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 열심히 했는데 안 믿으셔도 돼요. 그게 진짜 안 한 거예요. 자, 나머지 궁금한 점들은 전부 다 개인 질문 받도록 하고 어쨌든 저의 목표는 모두 다 1등급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에 영상이 필요하시면은 저한테 개인톡 상담을 할 때 영상 링크 주세요라고 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